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빨갛고 노랗게 물든 단풍은요, 보기도 좋고 운치도 더하죠. 하지만요, 거리에 쌓인 낙엽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난 주말엔 하수구를 막아서요, 침수의 원인이 됐었습니다. 또 밟으면 미끄럽기 때문에 낙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단풍의 뒤끝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단풍이 좀 너무 몰려있으면요, 조금 신고를 하시든가 좀 치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면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매일경제 일면 아래쪽에 있군요. 정부 포스코를 질타했다. 태풍 대처 미흡하다. 자, 벌써 시간이 꽤 지났죠. 큰 피해를 좀 일으켰는데요. 산업부 발표했습니다. 2조 매출 감소가 있다. 경영진의 사후 대응 아쉽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포스코 경영진 굉장히 긴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조선일보 보시죠. 바이든, 시진핑에게 북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지금 G20 정상회의 열리고 있죠. 그 기간 중인데요. 자, 미국과 중국 정상들이요 3시간 동안 대면을 했습니다. 3시간입니다. 굉장히 오래 만난 겁니다. 자, 바이든, 중국과의 신냉전은 불필요하다. 시진핑, 미국을 대체할 의도는 없다. 자, 그렇다면요. 일단 어느 정도 선은 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살짝 뭐랄까요? 의중을 떠본 걸까요? 이런 내용 담겨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시죠. 자, 이쪽 끝에 2단 기사로 있습니다. 이태원 유족 동의도 받지 않고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친야 매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매체 이름 적혀 있는데요. 지금 이 희생되신 분들 이름을 공개를 했어요. 희생자 비공개는 정부의 책임 회피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쪽 끝에 있습니다. 빛나는 청춘 숨이 막힌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빛이요, 반짝반짝 그 빛이 아닙니다. 큰 부담이 되는 그 빛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체감 경제 고통 지수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연령대별로 이렇게 측정을 좀 한 건데요. 지금 보면은 청춘 세대, 20대 세대로 보이는 10대 후반, 20대 가장 높습니다. 여기 보면 이 지수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습니다. 체감 실업률과 체감 물가 상승률을 합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 이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지금 반영된 거겠죠. 여기 보시면 고물가, 취업난, 부채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같은 부담을 줘도 청년 세대의 부담은 더욱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더욱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4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자, 오늘도요, 현역 국회의원 2분 자리하셨는데요. 우선 한 명 가장 맨쪽 첫 자리입니다. 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상호 민주당 법률 부위원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분 안녕하세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국 공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이란 말이 붙었으니까요. 그동안 공개가 어느 정도 예고가 됐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매일경제 27면에 있는 기사인데요.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희생자 명단이 공개가 됐다. 이거에 대해서 민변, 깊은 우려. 여기다가 제목에 민변이라고 쓴 이유가 있겠죠. 사실 민변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약간 야당 또는 약간 지금 현 정부에서 약간 비판적인 입장 아니냐. 약간 이런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관계자분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할 수 있지만 시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름이 좀 나와요. 그동안 많이 거론됐던 이름이죠. 유시민, 더 탐사, 협업 매체,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제 비판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명단 공개로 과연 유족들에게는 유가족들은 무엇을 얻는 건가? 무엇을 위하는 건가? 그 여당은요. 이거 2차 가해일 수 있다. 법적 책임 이거 따져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겁니다. 이런 형태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매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름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여야의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족 대부분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이것을 누가 함부로 공개했는지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유족들을 자꾸 모아서 무언가 정치적 도모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저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 유가족들의 그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치 않다. 실제로 명단이라든가 사진이 공개가 좀 되고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추모가 돼서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 유가족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동의 전제, 유가족들의 동의 전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신중한 입장을 좀 보인 것 같아요.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일단 조상호 법률부위원장. 이제 법적으로 여러 가지 공방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도요. 근데 이게 어제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의 의견, 보도 나온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고인의 이름 자체를 공개하는 거는 법적 책임이 좀 모호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나 입수 과정에 불법 또는 문제가 있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돌아가신 분은 예. 이제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 건 관련해서 이분들이 그 해당 명단에 이름이 공개됐다고 해서 일단은 정확하게 그분들의 그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예. 두 번, 왜냐하면 그 이름 하나 이름 석자를 지금은 가지고 이름만 딱 공개된 상황이죠. 맞습니다. 뭐 예. 거기 소속이라든가 그분이 뭐 활동했던 것들을 통해서 유추해서 실제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까지 확인 가능한 정도의 정보가 제공됐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내용까지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확인 과정을 예. 통해서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데 단순히 이름 석자만 공개됐기 때문에 해당 분이 실제로 누군지에 대한 특정이 어려운 점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 명단에 들어갔다는 게 과연 그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정도냐. 왜냐하면 이분들이 무슨 나쁜 일에 연루된 게 아니, 뭐 불행한 일에 연루된 거죠 본인에게는. 굉장히 비극에 연루된 거죠. 것이긴 한데 그분들이 거기 희생자 명단에 희생자로 이제 대외적으로 공표된다고 해서 이분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판이 저해되느냐? 예.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자 명예훼손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건 굉장히 좀 약간 모호하고 좀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요 적용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것과 별개로 만약에 예. 이제 유족들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석자가 공개됐다. 그러면 그 부분이 별도의 이제 민사상 책임이 문제가 다른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요. 근데 그런 부분 명시적인 반대 의사까지 확인했는데 했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예.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명단의 입수 과정.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개인 정보의 일부니까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불법이 있다면 그 과정과 방법상의 불법에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지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조금 나눠서 봐야 되는 거네요. 상황이 여러 가지 좀 따져볼 지점들이 있네요, 지금요. 아무튼 이게 논란 대상으로 떠올랐거든요. 그동안 명단 사진 뭐 공개해야 된다 이런과 공개해서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맞서군 상에서 딱 나온 내용이에요, 지금요.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확인해 보죠. 자, 여당은요, 유족의 2차 가해다. 그리고 민주당이 배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배경이다. 그러니까 조장을 했다. 뭐 이런 시각 같아요. 그러자 야당은 동의 없는 공개 부적절하다. 약간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공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이건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강조한 거죠. 자, 희생자 명단 공개 파장을 낳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이런 내용도 있네요. 여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니 민주화 유공자도 비공개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또 딱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사적 정보 등 법률적 문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앞서서 이제 유시민 작가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필진, 유시민 민주당 사람 아니다.
이렇게 좀 선을 그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매체와 당을 엮으려고 하는 겁니까? 약간 선긋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의당에서도 약간 좀 뭐랄까요? 개탄을 했죠.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런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민주당을 보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며칠 지났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와 관련된 국민의힘의 논평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합니까? 당연히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됩니다. 유족의 동의 없는 명단 공개라는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설계했던 민주당은 지금 온라인 매체 뒤에 숨어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공범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있죠. 앞서서 뭐 이재명 대표도 그러고 어제도 뭐 민주당에서는 동의 전제하에 공개. 이건 괜찮지만 동의가 중요하다. 뭐 이런 부분 강조했거든요. 그런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꽤 많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지금 문진석 의원이 받은 이 문자 메시지인데요. 이게 지금 이 민주당 이 민주연구원 관련 인사로 알려졌죠. 이 보내신 분이. 자,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났음에도 희생자 전체 명단 사진 프로필 이거 왜 공개 안 되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접촉하던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 확보해서 발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앞서서 이재명 대표나 어제 민주당에서 내온 입장보다 좀 더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이건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리고 동의가 필요하죠. 이렇게 약간 수습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먼저 나왔었죠. 자, 유희석 전 대변인.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요. 국민의힘 내에서 분위기는 일단 민주당이 이거 내심 동조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적어도 그런 행동을 할 만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는 봐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 방금 전에 영상에도 나왔지만 명단 공개해야 된다고 그랬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문자 메시지 민주연구원 현직 부원장이 한 얘기인데 유가족을 접촉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명단, 사진, 프로필 다 공개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막상 명단이 공개되니까 아무도 또 얘기를 안 해요. 마치 명단 공개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처럼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제가 볼 때 과거의 안타까운 일을 상기시키게 되어 죄송하긴 하지만 세월호 때와 지금 이태원 참사를 동일시하면서 뭔가 정치 공세를 하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학생들이 주로 희생이 됐고 해서 명단이 공개됐던 것은 해난 사고기 때문에 희생자를 뭔가 이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신원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명단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좀 오래 걸렸죠. 예. 사실은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구조 문제 그다음에 인양 문제 이런 게 좀 오래 걸렸어요. 있었죠. 그리고 예. 이제 학년 전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 이 어떤 단일한 어떤 성격의 분들이 같이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명단 공개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의 경우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거를 똑같이 놓고 하겠다는 거는 정치 공세하겠다는 거다. 우리가 이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명단 공개 관련해서. 전교조 교사의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었죠. 조전혁 전 의원이. 그때 16억의 손해배상 그렇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예. 그때 전교조 교사의 그 명단 관련한 그 공공성이 인정이 돼서 그런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걸 동의하지 않는 분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가족이 희생당한 그분은 공공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 이름 공개되는 것은. 따라서 아까 조상호 대변인 말씀하셨지만은 법적으로 뭐 어떻게 소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오히려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 공공성 측면에서 볼 때 훨씬 더 법익 침해가 크다. 공공성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걸 동의 없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박상 의원께 좀 질문 드리고요. 뭐 어차피 요거에 대한 어떤 또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윤석열 전 대변인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심 바란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고요. 그리고 공개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은 약간 좀 동의한 쪽이었는데 동의하면 지금이라도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건지 아직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 예. 좀 전에 보여주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은 예. 제대로 된 추모를 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이지. 추모의 방점이 있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명단 공개하고 같이 엮어서 또 좀 전에도 화면을 예. 보여주시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명단 공개와 관련되어서는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예. 원칙적으로 그 가족들의 예. 동의 없이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을 처음부터 발표했고 예. 그리고 좀 전에 문진석 의원의 그 지난번 뭐 잘못된 저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보여진 것이 예. 그게 뭐 여러분들이 그런 의견을 보내주셨을 때도 명확하게 그 자기가 해명을 했습니다. 거절해 이런 것은 예. 적절치 않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한데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이 예. 이상민 장관의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굉장히 이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이것을 예. 더 정치 공세로 하는 자체가 저는 지금 상황상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은 정치권은 책임자를 규명할 수 있는 예. 토대를 만들고 그걸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조사죠. 예. 이런 것에 더 전념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죠.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정쟁화하는 것이 예. 오히려 올바른 추모의 방법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 윤주현 의원님 그다음에 조상호 변호사님도 발언 요청하셨는데 제가 뭐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한 1분 정도씩 뭐 두 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1분 정도씩 시간 드릴게요. 우선 조상호 위원장께서 아마 뭐가 반론을 하실 것 같은데 아까 뭐 손 반론은 아니고 들었었어요. 좀 먼저. 정적인데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 지금 윤희석 대변인님께서 뭐 예. 소를 제기도 안 예, 될 거다 이런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아니고 예. 형사상 책임은 좀 모호한데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족의 뭐 객관적 의사에 명백히 반해서 동의하지 않았는 예,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이거를 공개하게 되면 민사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그건 있다는 가능하다. 겁니다. 예, 그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예. 뭐 성수대교 붕괴나 시랜드 참사 같은 사건에서 예. 그런 사건은 이제 단발적인 사건으로 바로 그 상태에서 예. 피해자들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부분이 공개됐던 이유는 개별적으로 안타까운 사연들이 뭐 명단 공개 형태가 아니고 기자들의 적극적인 예, 취재에 예. 의해서 유족들의 의사가 확인된 상태에서 공개됐거든요. 그렇죠. 그건 유족들이 또 동의를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볼수 있는 그런데 거죠. 이번에 보면 저희 민주당 당사를 찾아오신 유족분들도 그렇고 예. 유족들의 어떤 목소리가 가려지고 덮여지고 은폐된다고 느껴지는 그런 서운함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좀 더 예.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 그 부분은 반드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두현 의원님. 뭐 예. 세 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그 이상민 장관의 이제 사퇴 문제와 관련해서 예. 이게 그 이상민 장관이 있으면 진실 규명이 안 된다는 전제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2003년 그 프랑스에서 이 유럽에 예. 폭염이 덮쳤을 때 그 프랑스에서 도시에 남아있던 그 노인 10,000명 가까이가 숨졌습니다. 예. 그런데 1년 뒤에 원인 그리고 그 책임자 문책 그리고 대책 예.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없었습니다. 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일이 생기면 무조건 장관 잘라라. 국정조사하자. 이건 과하다. 예. 진실 규명이 원인이 어느 정도 예. 파악된 다음에 해야 되지 시작도 안 했는데 무조건 예. 안 된다 하라는 것은 좀 과하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관련된 내용은 뒷부분에 좀 준비돼 있어요. 뭐 이따가 좀 그 기사도 있어서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